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CS294의 7번째 렉처인 Deep RL with Q Functions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Q러닝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다뤄왔던 Q러닝은 벨만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MDP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Q 펑션을 근사하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온라인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스텝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Q 펑션을 근사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액션을 취하고 해당 액션으로부터 트래젝토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얻은 트래젝토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타겟 밸류인 yi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는 두 번째 스텝에서 계산한 타겟 밸류의 Q 펑션을 근사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Q 펑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3가지 스텝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하여 MDP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Q 펑션을 근사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온라인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Q러닝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Correlated Samples이고 두 번째 원인은 Non-Stationary Target입니다. 먼저 Correlated Samples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온라인 Q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트래젝토리를 사용하는 과정은 Correlated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ST와 ST 플러스 1의 트래젝토리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샘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렴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인 Non-Stationary Target은 저희가 두 번째 스텝에서 계산한 타겟 밸류인 yi는 저희가 근사하고자 하는 Q 펑션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째 스텝에서 Q 펑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버리면 결국에는 타겟 밸류도 두 번째 스텝에서 다시 계산할 때 업데이트가 된 Q 펑션을 이용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타겟 밸류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Non-Stationary Target이고 이를 통해서 수렴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Q러닝의 문제점의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인 Correlated Samples입니다. Correlated Samples는 시퀀셜한 스테이트가 매우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Correlated Samples가 문제점이 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해결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이덴티컬하게 인디펜던트한 샘플드 포인트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IID한 샘플드 포인트를 이용하지 않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으로 나타낸 커럴레이티드한 샘플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회귀직선을 추정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는 커럴레이티드 샘플에만 맞는 회귀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Correlated Samples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2가지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렉처 6에서 액터 크리틱의 문제를 해결할 때 봤었던 패러렐 Q러닝입니다. 패러렐 Q러닝은 트랜지션 데이터를 패러렐하게 받아서 데이터 간 커럴레이션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파란색 부분이 트랜지션 데이터를 패러렐하게 받아서 데이터의 커럴레이션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리플레이 버퍼인데요. 이 리플레이 버퍼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 버퍼의 아이디어는 트랜지션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샘플링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리플레이 버퍼의 알고리즘은 트랜지션을 리플레이 버퍼에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장된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를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니 배치를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하이 커럴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랜덤 샘플링된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중요한 점은 이전의 Q 이터레이션 방법은 샘플 하나만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플레이 버퍼를 이용하면 미니 배치 단위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샘플들을 이용해서 하이 베리언스를 완화하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버퍼가 일정 크기보다 커지면 오래된 트랜지션부터 제거함으로써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플레이 버퍼를 Q러닝에 적용한 알고리즘을 앞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에 트래젝토리를 저장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로부터 미니 배치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에서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리플레이 버퍼를 이용한 Q러닝의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이라고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2와 3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을 뽑고 그 샘플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프 폴리시 Q러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럴레이티드 샘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리플레이 버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점인 non-stationary targe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n-stationary target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밸류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스텝에서 얻은 리플레이 버퍼에서 얻은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세 번째 스텝에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할 때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Q 펑션을 타겟 밸류로 근사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겟 밸류 자체가 저희가 근사하고자 하는 Q 펑션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Q 펑션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타겟 밸류도 항상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밸류가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Q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과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솔루션이 바로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는 타겟 밸류를 연산하는 고정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문제점인 타겟 밸류의 움직이는 현상은 저희가 타겟 밸류를 저희가 어프로시메이션 하고자 하는 Q 펑션을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고자 아예 타겟 밸류를 계산하는 고정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자는 것이 타겟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고정 타겟 네트워크 파이 프라임을 생성을 합니다. 이 파이 프라임의 생성함을 통해서 non-stationary 타겟을 완화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고정된 타겟 밸류를 구하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 어프로시메이션 하고자 하는 current Q 네트워크 파이의 파라미터를
타겟 네트워크에서 계산된 타겟 밸류에 가깝게 하고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겟 네트워크가 사실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해당 타겟 네트워크를 가지고 올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네 번째에서 보시다시피 일정 스텝 이후 Q 네트워크를 타겟 네트워크로 복사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한 Q 네트워크 자체를 고정해놓고 타겟 네트워크로 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무빙 타겟이라고 엄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Q 네트워크는 매 스텝마다 무빙 타겟이었다고 하면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슬로우 무빙 타겟을 만들고 그 슬로우 무빙 타겟에 저희의 Q 네트워크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타겟 네트워크를 이전에 리플레이 버퍼를 적용한 Q 러닝에 적용을 한 알고리즘이 앞에 보이시는 Q 러닝 with 리플레이 버퍼 and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맨 처음 단계에서 타겟 네트워크를 복사를 합니다. 그 이후 리플레이 버퍼를 생성을 하고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를 랜덤 샘플링하고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한 타겟 밸류에 Q 네트워크를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스텝 4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타겟 네트워크 때문에 고정된 타겟 밸류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보면 슈퍼바이즈드 리그레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한 Q 러닝의 하나의 스페시픽한 케이스가 바로 DQN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DQN은 딥 Q 러닝 알고리즘으로 Q 러닝 with 리플레이 버퍼 앤 타겟 네트워크 중 N과 K가 모두 1인 스페시픽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딥 Q 러닝 알고리즘이 바로 DQN인데요. 리플레이 버퍼에 트래젝토리 저장하고 바로 그 버퍼에서 미니 배치를 샘플링하고 그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타겟 밸류를 계산을 하고 이때는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네트워크에 Q 펑션을 근사하기 위해서 스텝 4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매 스텝 동일한 스피드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QN과 타겟 네트워크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겟 네트워크에는 레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표에서 초록색이 데이터를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하는 것이고 파란색이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고자 하는 커런트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맥시멀 레그와 노 레그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맥시멀 레그는 바로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이전, 타겟 네트워크를 카피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장 시간적인 레그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노 레그인 부분은 타겟 네트워크를 바로 카피한 직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에서 타겟 밸류가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Alternative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타겟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레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매 스텝마다 폴리악 어베러징을 통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클래식 딥큐 러닝 알고리즘에서 다섯 번째 스텝인 타겟 네트워크를 일정한 라지 N 스텝마다 커런트 Q 네트워크를 카피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이곳에서는 폴리악 어베러징을 이용해서 매 스텝마다 조금씩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존의 타겟 네트워크와 스텝 4에서 업데이트된 커런트 큐 네트워크의 어베러징을 사용을 하고요. 이때 타우를 0.999로 지정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겟 네트워크의 밸류를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된 큐 네트워크의 변화된 부분을 아주 조금 반영을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큐 러닝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큐 러닝 알고리즘의 일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러닝을 일반화하자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프로세스 1은 익스플레이션을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환경에서 트래젝토리를 내보내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저장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2를 살펴보면 카피 또는 폴리악 어베러징 방법을 통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로세스는 미니 배치를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링하고 이후 커런트 큐 네트워크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반복을 통해서 큐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큐 러닝 알고리즘을 일반화해서 표현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배웠던 세 가지 큐 러닝의 특정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큐 러닝입니다. 온라인 큐 러닝은 앞에 보시는 알고리즘처럼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요. 이때 주의해서 보실 점은 이 세 가지 스텝이 동일한 횟수만큼 진행이 되며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DQN과는 다르게 한 가지 샘플만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는 모두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하나의 샘플만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큐 러닝은 리플레이 버퍼를 바로바로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리플레이 버퍼에 하나의 샘플만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큐 러닝인 DQN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DQN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5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스텝까지는 동일한 횟수로 진행되는 반면에 5번째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스텝에서는 특정 n 스텝마다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 2만 느리게 진행을 하고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3는 동일한 속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tted queue iteration입니다. fitted queue iteration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밸류를 계산하고 타겟 밸류를 이용해서 어프로크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 q 펑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세 번째 스텝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이 총 K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프로세스 3인 q 펑션 리그레션은 두 번째 프로세스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프로세스도 첫 번째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프로세스 2와 프로세스 3를 각각의 앞단계의 프로세스에 속해 있다고 표시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큐 러닝의
알고리즘의 제너럴라이즈 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큐러닝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큐러닝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큐러닝 with replay buffer and target network라는 솔루션을 적용한 어떤 큐러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큐러닝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오버 에스티메이션과 하이 바이어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 에스티메이션입니다. 큐러닝에서 발생하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은 그림에서 먼저 보시면 DQN의 에스티메이션과 DQN의 트루 밸류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DQN이 트루 밸류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리워드를 어프록시메이션 한다고 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타겟 밸류에서 저희가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타겟 밸류를 계산을 할 때 항상 액션을 결정을 할 때 Q 값을 항상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는 Q 값을 계산하는 것과 액션을 선택하는 것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액션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와 Q 값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가 모두 다 같은 네트워크에서 나와서 동시에 증폭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 오버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네트워크가 부정확함으로 이밸류에이션의 노이즈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실제 리워드와 관계없이 큰 값을 가진 액션만 선택하게 되는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 바로 더블 큐 러닝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DDQN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DDQN의 아이디어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을 선택하는 타겟 네트워크와 밸류를 이밸류에이션한 타겟 네트워크가 동일하기 때문에 타겟 네트워크의 노이즈가 증폭돼서 오버 에스티메이션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 밸류 이밸류에이션과 액션 셀렉션을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방법이 바로 더블 큐 러닝입니다. 따라서 더블 큐 러닝은 두 가지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바로 액션을 셀렉션하는 네트워크와 밸류를 이밸류에이션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저희가 앞에 큐 네트워크에서 이용했었던 커런트 네트워크인 파이와 타겟 네트워크인 파이 프라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 네트워크는 액션을 셀렉션하는 역할만 하고 타겟 네트워크는 밸류 이밸류에이션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진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타겟 밸류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밸류 이밸류에이션에 발생한 노이즈가 액션을 선택하는 데에 노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즉 파이 프라임과 파이의 노이즈가 디커럴레이트 함으로 파이가 액션을 잘못 선택해도 해당 노이즈가 파이 프라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이러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인 하이 바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바이어스에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TD와 MC입니다. TD는 템포럴 디퍼런셜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한 에피소드 안에서 매 타임스텝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므로 이전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학습이 바이어스가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몬테카를로인 MC는 에피소드 단위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첫 액션이 트래젝토리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학습의 베리언스가 높다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TD와 MC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적당히 조절을 하고자 해서 나온 솔루션이 하이 바이어스의 솔루션이 되는데요. 그 솔루션이 바로 멀티 스텝 리턴즈입니다. 멀티 스텝 리턴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N스텝 TD라고 부르는데요. TD와 MC의 장점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 스텝이 아닌 라지 N스텝 동안의 리워드들로 라지 N스텝 리워드를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 Q러닝이 일반적으로 한 스텝의 리턴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했다면 라지 N 스텝 TD에서는 t 시점부터 t 플러스 n-1 시점까지 총 n개의 리워드를 이용을 해서 n 스텝의 리턴을 계산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TD와 MC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TD와 MC의 각 문제점이었던 하이 바이어스와 하이 베리언스 문제점에서 베리언스와 바이어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적당하게 조절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멀티 스텝 리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러닝의 바이어스를 낮추기 위해 나온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타겟 밸류의 바이어스를 낮추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온폴리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저희의 단점인 온폴리시에서만 적용한다는 점을 그냥 무시하고 Q러닝에 N스텝 TD를 적용하자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온폴리시를 오프폴리시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로 컷 앤 트레이스와 임포턴스 샘플링을 이용해서 온폴리시를 오프폴리시의 문제로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보완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Q러닝을 실질적으로 더 잘 학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Q러닝 메소드를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솔루션들의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Q러닝은 디스크리트한 액션즈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타겟 밸류와 폴리시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타겟 밸류를 보자면 저희가 타겟 밸류를 계산을 할 때 저 앞에 보이시는 빨간색 부분인 맥스인 부분에서 저희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밸류를 다 계산을 하고 그 Q 밸류를 가장 높게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액션 스페이스에서만 Q러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Q러닝을 컨티뉴어스한 액션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아이디어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맥스 값을 어프록시메이션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에 근사시키기 위해서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라지 n개의 액션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된 액션에 대해서 모두 Q 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 Q 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을 맥스 값으로 취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하자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에는 병렬화가 가능하므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디스크리트 액션으로 근사시키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나온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와 CMAES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는 다음 렉처인 렉처 8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쉬운 펑션을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 하나의 방법이 NAF인 Normalize Advantage Functions인데요. 이러한 NAF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쉬운 쿼드래틱 폼의 Q 펑션을 정의하고 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박스 안에 있는 식으로 보시자면 Q 펑션을 해당 Q 펑션을 어떠한 쿼드래틱 폼으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쿼드래틱 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맥스 값을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쿼드래틱 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미분에서 0이 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곳이 가장 argmax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맥스 값을 찾기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쉬운 쿼드래틱 폼 Q 펑션을 정의하고 이를 옵티마이즈해서 맥스 값을 정확하게 찾자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NAF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NAF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저희가 어떠한 쿼드래틱 폼 Q 펑션을 정의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변화가 없고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쿼드래틱 폼만 Q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Q 펑션에 대해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옵션이 가장 많이 보셨을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러닝을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적용한 방법이 바로 DDPG라는 방법인데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입니다. 이 DDPG는 맥시마이저 역할을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인 뮤세타를 만들어서 이 뮤세타는 Q 펑션의 맥스 값만 추출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뮤세타를 추가한 액터 크리틱 모델을 바로 DDPG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곳에 크리틱 네트워크 두 번째 거를 추가해서 Q 펑션에 대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입니다. DDPG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DDPG는 맨 처음 스텝에서 리플레이 버퍼에 트래젝토리를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미니 배치에서 샘플링한 값들을 이용해서 맥시마이즈를 뮤세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뮤세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맥시마이저 값에 대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타겟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텝과 다섯 번째 스텝에서는 액터 크리틱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폴리악 어베레징 업데이트 방법을 이용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일정 부분 정도 매 스텝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한 것이 컨티뉴어스한 액션에서 Q러닝을 적용한 DDPG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 목차로 Q러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Q러닝을 어떻게 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할까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이 리플레이 버퍼와 어떠한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한 DQN이고요. 그 DQN의
조금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과 하이 바이어스의 문제점을 해결을 한 것을 세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Q러닝을 컨티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렉처인 렉처 8에서는 옵티멀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렉처 8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